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어제 옵션 만기였죠. 옵션 만기까지 미국 시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던 시장이 오늘은 모처럼 만에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이미 일정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죠.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 특히 어제까지 중국의 PPI 13% 상승, 그래서 1996년 이후 최대폭이 상승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는 31년 내 최고치가 나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다 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PPI,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최대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생산자 물가 지표가 상승한,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은 결국 그 가장 큰 중심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의 석탄 가격이 뭐 난리 났다. 그죠? 천연가스 가격이 난리 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대한 결과물이 공급자 물가지수를 올렸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부분은 어떻게 가격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표는 항상 선행 지표보다 후행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 거죠. 자, 한번 지표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다 하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 상회하는 6.2%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죠. 그죠? 자, 공급 병목 현상, 유가 상승세, 노동시장의 더딘 회복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결과 부분이 발표가 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흐름을 갖고 가느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지표입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이게 11월 3일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이제 11월부터 10월 말부터 하락하고 있고, BDI 지수는 이미 9월부터 꺾여서 급락을 했고,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을 하는 요 갈색 모습 보이잖아요. 그리고 구리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 부분도 하락을 했고, 또 거기에 맨 오른쪽에 이 중국의 철강석 가격 이 부분도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을 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분은 뭐 지금 급락을 했었어도 이런 유가라든지 또 석탄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연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죠? 몇십 년 만에 타이틀 보셨듯이 31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황 중에 하나가 무슨 거였습니까? 아니, 우리 시장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만 물가 상승을 갖고 있는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는. 자 보세요. 뭐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나스닥 모습인데 다우존스와 나스닥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10월부터 11월 라인까지 뭐 요 최근 2, 3일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10월, 11월 초 라인까지 급등하는 형태를 보인 요 타이밍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10월부터 또 내려와서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음봉을 내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그죠? 어제 옵션 만기 때까지 양봉이긴 해도 거래소를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죠.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옵션 만기에 하방으로 구축되어 있었던 외국인들의 풋 매도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시세를 왜곡하는 현상을 보여주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 급등했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중에 중국과의 연동성을 크게 갖고 가고 있었는데 심천 봅니다. 그죠? 홍콩 문제발, 홍콩발 문제 뭐 이래서 홍콩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상해 종합도 약세를 보이고 했었던 부분. 그런데 어제 이미 징조가 나왔죠. 왜? 심천 부분에서 오히려 저점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고 우리 시장 옵션 만기 때 양봉을 낸 이런 흐름을 보여준 상황.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대만이든 중화권 국가들, 대만이든 그리고 중국이든 그리고 하다못해 일본이든 전체적으로 이 병목 현상이니 수출 수입 원자재 물량을 통해서 수출하는 국가, 제조업 이런 부분들의 국가들 그런데도 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만 계속해서 시세를 왜곡했던 현상에 대한 정상화가 오늘 나왔다는 거죠. 이미 예상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옵션 만기 이후의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뭡니까? 이제 이런 물류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들 속에서 이제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매년 말 관측되는 수급 계절성.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계시던 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이런 물량들 그리고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이런 부분들이 11월, 12월에 특히 매물이 출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했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11월 첫 거래일 기준 이후 약 40거래일까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거냐면 이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세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배당, 그죠? 배당 관련해서 매수를 일정 정도 가져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기관 수급 외에도 대차장고에서도 계절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배당 나기를 직전에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배당금의 소유권은 원래 주주에게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즉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투자자는 원래 주주에게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재반 비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대차 잔고를 상환하고 원래 주주는 연말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주식을 돌려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도 상환 압력을 높여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연말에 공매도를 쳤었던 쇼커버링 물량을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있다. 이것이 뭐 매년 똑같이 진행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MSCI 코리아 지수 반기 리뷰 결과, 그죠? 오늘 아침 일찍 이미 여러분들께 그 대상 예상 가능한 종목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LNF,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SD 바이오센스 이런 종목들이 새로 편입됐고 반대로 6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는 반면에 3개 종목이 새로 빠졌지요.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휠라홀딩스. 그죠? 그래서 편입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 LNF가 또 5% 가까이인가요? LNF가 상승을 했고, 크래프톤도 연 나흘째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LNF가 6% 상승을 했네요. 그죠, 오늘.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또 SD 바이오센스는 아침부터 갭 상승을 세게 붙으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고, 그죠?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3% 넘게 급등하는 흐름,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 그동안 얼마나 낙폭을 심하게 갖고 갔어요. 그죠? 그쪽에서 일정 정도 상승. 반면에 급등을 이어갔었던 전일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NC소프트는 오늘 급락을 했죠. 그죠? NC소프트가 NFT 게임 개발을 하겠다라고 내년 부분에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상한가를 가는 게 좀 비이성적이었죠.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준비해서 바로 하고 있는 유메이드면 몰라도 앞으로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상한가를 가는 그런 무분별한 이 시세 흐름은 좀 도에 지나친 거죠. NC소프트가 나쁘다 좋다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NC소프트가 준비를 잘 해서 NFT 관련 게임을 잘 개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면 좋죠. 다만 이제 내년에 할 거다, 뭘 할 거다 라는 걸 가지고 뒤늦게 막 급등하는데 잘못 쫓아가면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오늘 또 이 시장에 있어서 게임 관련주, NC소프트나 네오위즈, W게임즈, 게임빌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 흐름 부분은 다음 주 15일 날 미국과 중국 화상 정상회담 이 부분, 그에 앞서서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부분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오늘 그래서 OCI, 하나솔루션, 유닛 테스트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죠. 거기에 또 원전, 한전 기술이나 또 이런 이 원전 관련주가 한국전력 사장이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면 이 원전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한전이 이 소형 원자로 발전 SMR과 관련해서 5천억 원 이상의 기술 개발 투자를 상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전 기술이 탑픽이 한전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전 기술이 급등하면서 7%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자, 여하튼 뭐 그런 시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금요일 시장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장 흐름을 갖고 갔었던 시장, 뭐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별로 뭐 거래소 화학 관련주들은 뭐 반토막 정도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 부분들이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 30-40% 떨어지는 시장 흐름, 이런 부분들의 시세 왜곡 현상, 뭐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고 또 나름대로 성장 흐름을 갖고 가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는 이 프로그램 매도, 그죠? 옵션 만기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내보내면서 시장 지수를 교란했었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오늘 전개가 됐고, 다음 주도 그러한 흐름들은 충분히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김기수 돌직구타임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미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고, 그죠? 뭐 LG 이노텍과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이 정상화,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러니까 옵션 만기 잘 참아내고 옵션 만기에 오히려 매수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기본이고, 이제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옵션 만기 전까지 풋옵션을 걸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보았지만 실질적인 선물 거래에서는 2만 계약 이상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끝나면 오히려 지수는 상방으로 틀고 나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장 힘든 옵션 만기까지를 잘 견디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오늘 양 지수가 뭐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지수가 그 정도 상승했다고 뭐 성에 찹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도 숨통을 틀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뭐 오늘은 게임 업종과 NFT 관련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부분엔 오늘 오르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었던 섹터가 또 반등을 할 거고, 그렇게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주도 흐름을 나타나는 섹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이제 본격적인 매매 구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매매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거 그대로 잘 지켜내는 거, 그러면서 그 기업이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죠? 시장의 잔파도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매매를 멈추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매매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부터 열린다. 그 징조가 이미 오늘 나타났다. 이미 옵션 만기 목요일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 그죠? 고마해라 금통이, 그죠? 자,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타나는 이 생산자 물가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 막 최고다,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정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죠. 우리나라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또 금통위에서 11월에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하는 내용들을 자꾸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 내년에 이제 선거 대선 있고 하니까 미리 다 올려놓고 대선 내년에는 좀 그거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죠?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해서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죠? 이 물가 지표, 이 원자재 가격, 그죠? 유가만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흐름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되고 또 거기에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이 중국이 뭐예요? 이 전해가 이제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이 장기 집권 체제를 시진핑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이제 미중 마찰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을 배려를 하지 않고 조금 시장을 어지럽게 조금 놔둔 흐름이 있잖아요. 헝다그룹이 어떻고 뭐 해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석탄 가격 죽으라고 올랐던 게 이제 급락을 했지만 뭐 전기가 끊어지니 뭐니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확실히 한 중국이 시진핑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제 전기 맘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것처럼,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뭐 화상회담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조금만이라도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악화될 거 별로 없다. 그죠? 이미 악화될 만큼 악화됐으니까. 그러니까 화상회의에서 커피만 마시지 말고 조금만 잘하자라고 이야기만 해도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좋은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도 공동부의라는 분배 정책 그 속에서 인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다독여주는 가시적 효과, 그것이 뭐예요? 이 시장의 안정화, 그죠? 그런 부분들로 바라본다면 저는 이제 시장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고민보다, 시장 지수에 대한 하락, 추가 하락에 대한 고민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주도 흐름을 어느 쪽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이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